안녕하십니까. 쇼핑이 추억 채널입니다. 아이폰 14 일반과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애플의 급나누기 정책에 힘입어 프로 모델로 구매가 쏠리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구매하신 흑우, 아하니 구매자분과 말씀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일반 모델을 구매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갤럭시 유저였습니다. 갤럭시 S10 5G를 아주 잘 쓰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글쎄 예고도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 3년을 사용했으니 꽤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죠. 백업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서비스 센터로 뛰어갔습니다. 제발 배터리 문제이기를 바랬죠. 배터리만 갈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함께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말이 메인보드 문제랍니다. 고칠 수는 없고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3에서 4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더구나 메모리도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대부분 구글에 저장해 놓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일반 모델로 갈아타신 거군요. 구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가장 큰 것은 타이밍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난 시기에 아이폰 14가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폰 14는 대부분 프로 모델을 구매하십니다. 왜 프로를 구매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 한 번 사면 최소 2년은 사용할 거니까 일단 보고 사야겠다 하고 매장에 들렸죠. 아이폰을 사는 것은 처음이라 낯설더군요. 하지만 전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줄곧 생각했습니다. 다음 폰은 무조건 아이폰이다. 갤럭시도 좋지만 애플 생태계도 한번 맛보고 싶었거든요. 맥북, 아이패드 다 있는데 폰만 갤럭시였거든요. 아, 저기 죄송한데 왜 프로가 아닌 일반 모델을 구매하셨는지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저기 기자 양반, 뭐가 그리 급하시죠? 아이폰 일반 모델 구매한 사람 또 찾을 수 있습니까? 나 말고 이 인터뷰 해줄 사람 구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럼이 끊겼네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뭐 암튼 애플 생태계로 들어오고 싶어서 이번에 아이폰으로 처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애플 매장에서 일단 구경을 해봤습니다. 일반 모델을 들어보고 그 다음 프로를 들어봤죠. 바로 프로의 단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프로 모델이 일반보다 무겁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묵직함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직업상 내 손모가지를 걸겠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걸 쓰다가는 그 전에 손목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은품으로 손목 보호대를 꼭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확인해보니 아이폰 프로 모델이 206g, 일반 모델이 172g이더군요. 34g이나 차이가 납니다. 직접 들어보니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더군요. 화면 크기는 6.1인치로 같은데 무게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하긴 아이폰 프로 라인 구매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무겁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손목 힘이 약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혁신의 부족입니다. 프로가 이번에 내세우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노치 부분을 없앨 수 없다면 제대로 활용해보자라는 심산이었겠죠. 재밌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없어도 딱히 상관없는 기능입니다. 노치를 아예 없애는 것이 혁신일 텐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름 귀엽게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디. 이것은 정말 뒤처진 부분이죠. 갤럭시에서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 지금 아이폰에는 없어서 처음에는 답답하더군요. 하지만 없어도 이내 적응됩니다. AOD 화면에 사진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내세우고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AOD.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애플 매장에서 만져보니까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다양한 알림을 귀엽게 표현해줘서 좋던데요. 애플의 감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AOD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어서 나름 혁신적이라고 느꼈고요. 그건 네 생각. 아니 기자 양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소. 암튼 그 다음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야말로 아이폰 프로가 일반보다 좋은 것 중 가장 큰 부분 아닌가요? 맞아요. 카메라는 프로가 좋습니다. 넘치도록 좋은 기능들이 가득하죠. 일단 일반과 다르게 프로는 카메라 자체가 하나 더 있죠. 망원 카메라입니다. 또한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4800만화소 대단합니다. 최대 상도로 찍었을 때도 디테일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진을 일반적으로 찍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에 50에서 80메가 하는 사진, 실행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촬영 속도 또한 느리죠. 이런 사진을 프로들이나 찍지 일반 사람들이 찍을 일이 많을까요? 저는 일반 카메라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일반 카메라도 프로가 아니라면 차고 넘치는 카메라입니다. 액션 모드, 포토닉 엔진 등의 기능은 일반과 프로 모두 동일하니 알짜 기능은 모두 같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프로들에겐 프로 카메라가 좋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프로의 카메라가 좋긴 하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은 잘 사용하지 않을 기능이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이폰 일반 모델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 128기가는 125만원입니다. 256기가는 140만원이죠. 512기가는 170만원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모델 128기가는 155만원, 256기가는 170만원, 512기가는 200만원입니다. 3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모델을 쓰며 사진 좀 찍고 게임 좀 하며 평범하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128기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56이 필요해 보이며 적당히 타협하면 512기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30만원 차이가 아니라 45만원, 75만원 차이인 것이죠.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프로 모델을 128기가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용량의 압박이 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 256기가 이상을 구매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일반 모델 구매의 가장 큰 이유일까요? 내가 돈이 없어 보이나요? 가격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이 아이폰 프로가 아니라 아이폰 일반이었기 때문이지요. 아, 그러시군요. 이분 말씀처럼 아이폰 14가 필요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의 무게가 부담스러운 분들, 프로의 기능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 프로의 가격이 다소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이폰 일반 모델로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빌드업하고 싶은 분도 일반이 좋은 것 같소. 기존에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던 분들이 이번에 굳이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하는 일은 많이 없지요.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2 또는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번 아이폰 14 프로를 많이들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일반을 사면 다음에 프로를 살 때 정당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폰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고장나지 않을 때 이런 명분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군요. 다음을 위한 빌드업. 이상으로 지름신 만나기 전에 챙겨보는 채널 쇼핑의 추억이었습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할인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어두었으니 제품 상세 기능과 할인율을 보고 싶으신 분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